자,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일단 공지 먼저 드립니다. 황소 모의고사 대비 일정. 이따가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치동 수학 공부법입니다. 특히 황소 11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서술형 대비. 우리가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는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가 되면은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서 황소는 서술형은 아니고 단답형이기 때문에 11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객관식 시험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객관식 시험으로 승부 보는 시험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서술형으로. 그래서 서술형은 최상위 수학 4-1 또는 5-1부터 시작하시는 거고요. 일단 황소 보기 전에는 단답형만 주관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센이나 디딤돌 기본 응용은 이미 다 푸셨죠. 3-1까지 3-2까지는 이미 다 황소 대비로서 11월에 시험 보죠. 11월 5일 일요일, 4일은 중등입태고요. 그래서 저한테 1대1 수업 듣는 학생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90분씩 첨삭 위주의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고요. 기존에 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누기 곱하기만 되면은 황소 자격이 되긴 하는데 아마 최상위 한 3-2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90점 정도 나와야지 합격을 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80분 동안에, 그러니까 1시간 20분 동안에 30문제를 풀어가지고 점수가 한 20점 후반이 나와야 됩니다. 초2, 3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유효하고요. 집중력을. 1시간 반 동안에, 1시간 20분 동안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그죠? 시험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고생을 하실 거예요. 뭐, 중등입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서술형을 제대로 준비해야 변별력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2028년, 자, 2028년 개정교육과정 있죠? 현 중2에 해당하는 거죠. 그 학생들은 서술형 제대로 준비해놔야지 변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황소는 서술형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합격한 후에는 서술형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합격을 하셔야겠죠. 물론 황소가 안 가도 저한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황소가 시스템이 큰 학원이기 때문에 많이 가시죠. 뭐 병행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황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초등학교 2학년이나 이제 3학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초2에 들어간다 해도 초3에 초2 12월에 시작하기거든요. 초2 12월. 그럼 한 달만 지나면 초3이 되고요. 초3이 11월에 합격했다면은 초4가 되기 때문에 초3이나 초4에 이제 4-1이나 4-2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를 따라잡게 되는 구조예요. 3년을 4, 5, 6학년을 4, 5, 6학년을 18개월에 끝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초3 뭐 1월에 들어가거나 2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4학년 한 2학기 정도 되면은 6학년까지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등입대, 초사에 또는 중등입대, 초사 말에 중등입대 또는 초우, 초에 중등입대 하시는 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션을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개념 이해가 필수지만은 진짜 개념은 우리 고난도 문제에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이제 틀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로 서술형까지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 수업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엄마표 수학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객관식도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서술형 대비 있죠. 서술형 대비는 이제 전문 선생님한테 하시는 게 좋고요.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를 하게 되시면 너무 빨리 풀어버리고 혼자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 컨설턴트 분은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실제의 성적을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뭐 방향만 잘하면은 뭐 동기부여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수학 점수를 올려주는 거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겠죠. 그 학생의 능력 그걸 이제 끌어주는 것이 수학 과외 선생님이 되고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이지 실제 뭐 컨설턴트 분들은 이제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죠.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만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왜? A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연가고 준비한 아이들, KMO 준비한 아이도 서술형 점수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서술형 대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서술형이 메인이 될 겁니다. 과학이건 간에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어요. 중2 아래 학년들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애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서술형 줌 오프라인 수업을 하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우리 피해 세대죠. 초등학교 2학년이나 5학년 그 세대 학생들은 다 줌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부에 대한 그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과외를 받았던 애들은 좀 잘하고 사교육을 못 받았던 애들은 조금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줌 수업이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좋죠. 그죠? 대부분 학원을 많이 가죠. 그래서 너무 큰 학원을 가지 마시고요. 좀 코로나로 좀 했거나 좀 아팠던 애들은 동네 학원을 가십시오. 동네 학원을 가셔서 황소 대비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황소 대비를 하셔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서술형 대비에 좋은 교재 A급 수학 B단계가 딱 좋고요. 최상위 수학 2스텝이 딱 좋아요. 그걸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한 3개 정도 풀어주고 아이한테 다시 풀어봐라.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 숙제를 내주시면 좋은 지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황소를 우리가 지원을 하되 떨어졌을 경우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죠? 너무 좌절하게 되면은 또 상처가 되고 2월 달에 시험 볼 수 있을지 말지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1품반 돼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랬다고 뭐 실력반 가시는 분도 있고요. 뭐 실력반 마음에 안 들어서 심화반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후자는 그렇게 추천 안 드립니다. 일단 실력반 되면 가시고요. 심화반에서 경시 가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심화나 경시나 몇 문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소 붙었다 떨어졌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대책을 세우셔야겠죠.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좀 어렵죠. 그것도 정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0월 24일부터 오후 4시인가 그때부터 접속한다니까 접속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리가 없으면 대기해야 되니까 빨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제가 이제 라이드 하다가 제가 퇴근하다가 이제 보는 건데, 다 외제차고 이렇게 대치동으로 가는 길에 엄마 아파트죠. 이쪽 엄마 아파트.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전부 다 이게 엄청나죠.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갑니다. 어머니들 라이드로 금요일날. 그럼 이 라이드가 시간이 많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긴 라이드 줄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뭐 좀 안쓰럽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은 좀 라이드가 좀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줌수업으로 좀 편하게 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수가 지금 작죠. 의사수가 OECD 평균 2.6명인가 3.6명인데 우리나라 2.6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따라오시면은 의대는 이제 정원이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막 1%만 의대 간다 그러는데 이제는 2% 3%도 의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의대에 6관문이 있어요. 한 7관문. 그거 일단 먼저 그거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의대를 위한 8단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네요. 8단계. 제가 6단계였는데 8단계로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소마필즈를 합격하는 거죠. 또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고요. 중요도로 따지면 이거는 뭐 별표 1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된 거 5개 중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초2에 또는 3회 황소를 합격하는 거예요. 또는 저한테 오시는 거죠. 별표 한 3개 정도 주겠어요. 이거는 이제 선행을 중등까지 빨리 빼가지고 입태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심화를 파가지고 극심화를 파고서 저한테 모의고사 파가지고 이제 3%까지 올림피아드까지 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입도 있고요. 근데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 초등 사고력을 연습하는데 더없이 좋은 학원 시험이 바로 성대경시랑 황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대경시 점수는 나오셨을 테고 장려상 이상 되시면은 도전하시면 되겠고요. 장려상이 안 되더라도 뭐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중등 입태죠. 초4 말 또는 초에 황소 애들이 이제 초등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보는 거죠. 물론 이거 준비도 제가 해드리고요. 최상의 A급 고정이 블랙 라벨 정도로 하시면은 뭐 무난히 합격하실 거예요. 만약 이 교재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초5에서 6까지 우리가 황소 고등 합격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RPM 개념 원리 기본 정석 센 고정이 라이트 센 자이스토리 일풍불라 이런 게 있는데 1독 2독 뭐 3독 4독 5독까지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공부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죠. 그 다음에 KMO 하실 수도 있고요. 5단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탑4키로 되는 거지 이게 한 방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 방에 초등에서 바로 이렇게 고등 내신만 집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KMO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KMO 같은 경우는 신중해야 돼요. 이제 교육과정이 2028년에 수능에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KMO는 신중해야 된다. 진짜 잘하는 애들만 가야 된다. 가짜 영재는 가면 안 된다. 진짜 영재만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학 상하반 또는 제이스킹반으로 오시면은 중3 대수랑 수상하 전문으로 제가 해드리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별표 5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2 때 내신 만점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고 연구하고 특목고 자사고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자소서 생기부 잘 쓰고요. 그룹 개인 수업을 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 과목을 다 잘해야겠죠. 연구하고 하려면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단계는 이제 내신 잘 따르는 거. 이거는 별표 2개예요. 왜냐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 2등급만 따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무조건 1등급 따야 된다 그러면 좀 10% 안에 들어야 돼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8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11월 4일, 5일에 보는 거는 이게 3단계 11월 4일 날 중등입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에 2단계입니다. 이렇게 되시겠고요. 점수 나오시면은 저한테 카톡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리치면 888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드 시간을 굉장히 아끼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이런 데는 줌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숙제를 이렇게 내주는 건데요. 이렇게 블랙라벨 2-1, 1- 뭐 3- 이렇게 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잘하는 학생이고요. 물론 이제 숙제를 잘 내주는 선생님이 진짜 스승이고, 숙제를 잘 못 내주면 어떻게 돼요? 애는 의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숙제가 너무 어려우면 의욕을 잃고요. 숙제가 너무 쉬우면은 실력이 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의 실력을 딱딱 어느 단계를 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을 밟듯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초등학생한테 1031 초급으로 해서 얘가 뻗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입문으로 낮추든지 아니면은 점프하기 어려우면 점프하기 실력을 하든지 최상위로 하든지 센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미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항소가는 실력은 상위 10%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위 10%가 안 되는 학생들은 기다렸다가 점수가 오르면은 그때 트라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황소 프라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온 학생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이제 제때 제가 내준 거고요. 단평 대비하면서 선행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제 자료까지 주면서 제 중3-1 그때 이제 기본 영석을 조금씩 나간 결과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형보다 이제 대수를 워낙 잘해가지고 2-2의 도형 파트에 유급이 될 뻔했는데 극복한 학생이에요. 잠실에 이제 사는 학생인데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이제 사례를 좀 이따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숙제를 제가 뭘로 내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학생을 봐야지 내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A급 최상이나 뭐 다른 여타 교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참고를 하고요. 뭐 너무 어려운 책은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인사이트 수학, TOT 이런 거는 중등에서 그렇게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딱 적당한 게 A급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좀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좀 사고력 문제도 가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사고력이 뭐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본인한테 맞아야겠죠. 뭐 한약이 좋다고 해서 뭐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질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걸르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사고력 문제 풀다가 하나에 막혀가지고 킁킁대가지고 그거에서 진행이 안 되는, 대부분이 경우의 수가 진행이 안 되죠. 뭐 논리 추론 이런 거는 잘할 수 있어도 경우의 수라든지 조합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 부분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자꾸 최상위에는 지금 확률하고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숫자의 개수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 좀 안 냈으면 좋겠죠. 그죠? 계속 개수 빼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카운팅 하는 게 또 수학의 다른 일부입니다. 카운팅이라는 게.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길찾기라든지 카운팅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건 나중에 배우는 게 맞죠. 사실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에. 근데 이게 너무 경시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변별력, 초등학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선행을 이제 확률까지 하는 거는 사고력을 길러주기보다는 약간의 뭐예요, 점수 따기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점수 따기식 스킬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시고요. 숫자의 개수 이런 거 있죠. 이건 약간 스킬이 필요해요. 그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모의고사 만들어서 지금 할 예정이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신청해 주시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그냥 뭣도 모르고 황소 시험 봤다가는 이제 크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보세요. 이게 팩터 문제인데 2, 3, 7cm 길이 막대가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뗄 수 있는 길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재는 거죠. 펴면 어떻게 돼요? 12cm도 나올 수 있고, 7 놔두고 2를 접어버리고 3을 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4cm 잴 수도 있고, 2하고 3 빼면은 7 빼기 2 빼기 3이니까 얼마예요? 2cm도 잴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팩토를 사시면 돼요. 팩토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레벨 한 3 정도. 그 다음에 이런 학원은 좀 피해주세요. 숙제 양이 너무 많으면은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숙제가 많으면 선생님한테 인지를 시켜주세요. 인지나 통보를. 선생님 숙제가 많으니까 줄여달라, 또는 너무 적으니까 늘려달라, 이걸 자꾸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킹맘이신 경우에는 그냥 주 2회로 늘려서 또는 3회로 늘려서 수업 시간에 끝내는 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답을 베끼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채점은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주기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밀려가지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별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죠? 그리고 암기식으로 자꾸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형만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센수학도 이렇게 B스텝 그것만 이제 막 암기식으로 망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수강생이 너무 많은데도 피하시고요. 4명 이하로만 좀 진행을 하십시오. 왜냐면 초등학생들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명만 넘어가면요 힘들어요. 떠들고. 그래서 초 2, 3한테 중등 심화 문제를 또 주는 학원도 걸르세요. 너무 빠른 거는 독이 됩니다. 초등 의대반이라고 해서 막 2, 3에 미적분 학통 뭐 심하죠. 절대 그러면 심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도 스카이 카이스트 아니면은 연고대, 한양대 이렇게 좋은 학교 위주로 하시고요. 뭐 학교가 학벌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선생님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웬만하면 좋은 선생님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5년 이상 남자쌤 위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여자쌤도 잘 하시면은 뭐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고요. 일단 교재 같은데 성적이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제 2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라이브에서 뵐 수도 있습니다. 예.